이제 2단원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이번 단원은 뭐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된다기보다는 1단원 경우의 수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용어를 몇 개 좀 정리하고 갈게. 첫 번째는 뭐냐면 시행이에요. 시행은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시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일한 조건 내에서 여러 번 반복 가능할 수 있어야 되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거창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진다. 그 다음 뭐 동전을 뭐 3번 던진다. 그 다음 뭐 윷놀이를 5번 한다. 이런 게 다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표본 공간은 뭐냐면 방금 말했던 이런 시행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한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 사건. 사건은 뭐냐면 방금 말했던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대. 근데 여기서 잠깐 부분 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이제 많이 애들이 까먹었더라고. 그래서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고 갈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A, B, C라는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이 있을 때 얘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은 2의 3승계라고 기억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왜 2의 3승이 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이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 너네들로 집합을 만들고 싶은데 너네 들어갈래 말래? 그래서 모든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집합 있지. 모든 부분 집합에는 항상 공집합이 있는데 공집합은 나 안 들어갈래, 나 안 들어갈래, 나 안 들어갈래 이렇게 해서 나온 애가 공집합인 거고요. 예를 들어 A가 나 들어갈래, B는 나 안 들어갈래, C 안 들어갈래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마찬가지로 B도 있겠고 C도 있겠고 A, B 두 놈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A, C만 들어가는 경우 뭐 B, C가 있겠고요. 마지막 나 다 들어갈래, 셋 다 들어갈래 하면은 A, B,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셌을 때 2의 3승계 총 8개가 나오는 게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예요. 잠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짚어봤고 그러면 지금 배운 용어 있잖아. 시행, 표본 공간, 사건. 요거를 알기 쉽게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시행을 하나 할 건데 어떤 시행이냐면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할 거예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어떻게 되냐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이 되겠죠. 이렇게 모든 결과를 하나의 집합으로 이게 하나로 표현했잖아.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표본 공간이라고 했단 말이지. 표본 공간. 그러면 사건은 뭐냐면 이 방금 위에다가 구해놓은 표본 공간들의 모든 부분 집합이라 했어. 근데 지금은 원소가 6개짜리잖아요. 그럼 너 들어갈래 말래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든 부분 집합은 2의 6승계, 즉 64개의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64개의 사건이 64개인 거예요. 그래서 다 써볼 수는 없지만 몇 개만 써보면 이거지. 가장 작을 때는 이제 공집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1 하나짜리, 2 하나짜리, 3 하나짜리, 4 하나짜리, 5 하나짜리, 6 하나짜리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원소 2개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1, 2나 뭐 1, 3이나 이런 거 엄청 많고 어쨌든 그런 애들 다 끝난 후에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 다 들어가는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해서 총 64개의 사건이 생길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건,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2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7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하면은 얘가 되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뭐 주사위를 한 번 던질 건데 뭐라고 할까? 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그런 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공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용어 정리를 이 사건 중에서도 몇 가지 더 해볼게. 이렇게 내가 방금은 그러니까 공집합이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지만 지금은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얘는 공집합이 아닌 공사건으로 부를 거예요. 그 다음, 제일 큰 놈 있지? 제일 큰 놈. 자기 자신. 얘를 앞으로 우리는 전체 사건이다 해서 전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표본 공간과도 같은 애겠죠. 그죠? 그리고 용어 하나만 더 정리하면 앞으로 이 전사건이나 표본 공간은 S로 표현할 겁니다. S라는 기호를 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건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원소가 하나로 구성된
모든 애들 있죠. 얘네들은 앞으로 근원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원사건 이렇게 부를 거야. 원소 하나짜리를 표현한 것을 근원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까? 이번에는 어떤 시행을 할 거냐면요. 동전을 2번 던져볼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뭐겠어? 우리 보통 동전의 앞면을 헤드라고 하거든. 그래서 H 기호를 따고요. 그 다음에 뒷면은 T, 테일에서 온 T를 쓸 거야. 그럼 표본 공간은 당연히 2번 다 앞면 나올 수 있고, 앞면, 뒷면 나올 수 있고,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는 하나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원소 4개짜리의 부분 집합은 2의 4승해서 16개가 나올 거겠지, 그지? 그럼 우리 만약에 문제 이렇게 물어봤어. 이 중에서 근원 사건을 나타내시오 하면 어떻게 쓰냐면 요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원소 하나짜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각각 따로 써야 돼. 근원 사건은 HH, HT, TH, TT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요게 근원 사건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을 해봤어. 그 다음 용어 정리 몇 개만 더 해보고 가자. 그동안 우리는 이런 거 봤을 때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불렀잖아. 확률 단원에서는 앞으로 얘를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네, 마찬가지로 교집합으로 불렀던 얘를 곱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 여집합이라고 불렀던 얘는 여사건. 그 다음 마지막으로 A와 B집합이 하나도 겹치는 게 없을 때 우리는 그동안 그 둘을 서로 소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하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애들 둘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 확률에도 3가지 용어가 있는데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 있어요. 그 중에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중2 때도 배웠는데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그 경우의 수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하면 전체 경우의 수 6가지 중에 짝수의 눈 3가지 해서 2분의 1 이렇게 했던 거지. 근데 여긴 조심할 게 하나 있거든. 예시를 하나 보자면 어떤 상자 안에 흰 공이 이렇게 3개 들어있고 검정 공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한 개를 뽑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정의대로만 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게 흰 공 하나 아니면 검은 공 하나 총 2개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 흰 공이면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사실 누가 봐도 그렇진 않잖아요. 흰 공 나올 확률 누가 봐도 4분의 3이잖아. 그치? 사실 이 정의에는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근원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예요. 모두 같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사실 아까 그 주사위 문제는 1, 2, 3, 4, 5, 6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6분의 3 했던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흰 공이 3개고 검은 공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무리 같은 공이더라도 확률에서는 다 다른 공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공 4개 중에 흰 공은 3개 있으니까 그래서 4분의 3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 뭐냐면 실제로 내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지.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 2번 시행했을 때 한 번이 나올까? 짝수가?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10번 시행했는데 딱 5번이 짝수의 눈이 나올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있어. 내가 10번 시행했을 때랑 100번 시행했을 때랑 시행수 더 늘려서 1000번 시행했을 때, 10,000번 시행했을 때 이렇게 시행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런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하학적 확률은 언제 쓰냐면 경우의 수를, 즉 개수를 세기 힘든 문제 있잖아. 개수를 세기 힘들 때 이때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도형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오지. 예를 들어 어떤 길이분의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면 어떤 면적분의 내가 원하는 그 면적 이런 식으로 개수를 실제로 세기 힘들 때를 기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 앞으로 확률,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하고요.
이것은 언제나 0 이상 1 이하의 범위에 들어요. 모든 확률은 0 이상 1 이하야. 그래서 0은 언제냐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인 거지. 이거 뭐냐면 아까 배웠던 공사건 있죠? 공사건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이라는 거는 확률에서 1은 의미하는 게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거는 이제 전사건의 확률, 즉 S라고 했어요. 전사건의 확률은 1이에요. 이게 최대치. 그다음에 0이 최소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제를 몇 개 한번 같이 풀어보자. 132번, 유제 132번이에요. 풍산자. 주사위 던진 시행에서 2의 배수에 나오는 사건은 당연히 2, 4, 6이겠지. 그치? 3의 배수인 운이 나온 사건은 3, 6이겠죠. 그럼 이 둘을 합해보면 2, 3, 4, 6이 되겠네. 그치? 6은 두 번 겹치니까 한 번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이걸 앞으로 이제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했는데 교집합은 뭐냐면 6밖에 없네. 그치? 그 다음 A가 아닌 것들은 당연히 1, 3, 5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34번 1부터 10까지 사건 중에 A 사건 다 써볼까? 소수가 적힌 카드는 2, 3, 5, 7 이렇게 있겠네. 그지? 그 다음에 4의 약수는 1, 2, 4가 있고요. 3의 배수는 3, 6, 9가 있는데 이 중에 배반 사건 하나도 안 겹치는 사건은 누구냐 봤더니 얘네 둘이네. 그치? 얘네 둘. B와 C는 하나도 겹치는 게 없는 배반 사건입니다. 136번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그럼 당연히 분모는 6 곱하기 6에서 36일 거 아니야? 그 중에 합이 7인 걸 다 구해보세요.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다 세야 돼. 이제 합이 1, 6인 거, 2, 5인 거, 3, 4인 거, 4, 3인 거, 5인 거, 6일인 거 총 6가지 있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6분의 1. 148번. 이번에도 주사위 2번 던지니까 분모는 36이고요. 곱이 12의 배수인 거는 곱이 12거나 곱이 24거나 곱이 36인 것까지밖에 없겠네. 그러면 곱이 12인 거 한번 다 세보면 2, 6, 3, 4, 4, 3, 3, 2 이렇게 있겠고요. 곱이 24인 거는 4, 6, 6, 4고요. 곱이 36인 거 6, 6 이렇게 하나 있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으니까 답은 36분의 7. 130번 5명이 한 줄로 선대요. 당연히 모든 경우의 수는 5팩만큼인데 그 중에 A는 맨 앞, B는 맨 뒤에 선대. 이미 얘네 자리는 정해진 거고 가운데 올 세 놈만 나열하는 3팩을 올려주게 되면 남는 거는 5, 4, 20분의 1. 마찬가지로 총 7명이 한 줄로 서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팩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이웃하기로 했으니 얘네 3명을 한 놈 취급해. 그럼 얘까지 해서 총 5놈이잖아. 그럼 5팩 해주시고 마지막 여자 3명이서 요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3팩까지 해주면 분모에 7, 6 남으니까 3팩이랑 얘 지워져서 답은 7분의 1. 142번 총 8명이 원탁에 앉는 거니까 분모는 7팩이고요. 그 중에 여자 3명이 이웃이니까 얘를 한 놈으로 본 다음 그럼 총 6명이 됐는데 원탁이니까 5팩을 하시고요. 마지막 여자 3명이 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위치 바꾸는 3팩. 그래서 지워지면 7, 6이고 이번에도 3팩이랑 지워져서 7분의 1 이렇게 되겠네. 144번 흰 공 5개, 검은 공 3개에서 4개를 꺼낸다. 그죠? 이거 같은 공이더라도 확률에서는 다른 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8C4가 되고 그 중에 모두 흰 공이라는 거는 흰 공에서만 4개 고르는 거니까 5C4가 될 거예요. 그래서 8C4 계산하면 8, 7, 6, 5를 4, 3, 2, 1로 나눈 4, 2, 8 여기다 2 지워지면 70이고 분모는 5니까요. 한번 약분하면 14분의 1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모는 여전히 8C4인데 이번에는 흰 공에서 3개, 검은 공에서 하나. 여기서 3개니까 5C3.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니까 3C1. 그래서 방금 분모는 70이라고 했고 얘가 10, 얘가 3. 그럼 30이니까 답은 7분의 3. 146번 10개 중에 분량이 3개래. 그 말은 정상인 거는 7개 들어있단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죠. 이 중에서 2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분모는 10C2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분량이라는 거는 나머지 하나는 정상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았다는 거지. 3C1에 7C1 10C2는요 45고요. 분자는 21인데 3으로 한번 약분이 되네. 그럼 15분의 7 요런 게 이제 통계적 확률인 건데 이제 표를 보면 40세의 남자, 지금 40세의 남자가 여기 있잖아. 88,000명, 88,000명. 근데 이런 남자들이 20년 살면 60세가 되잖아요. 79,000명. 지워져서 88분의 79. 마찬가지로 20세의 여자는 98,000인데요.
그 중에서 40년을 살면 60세의 여자가 되는 거니까 83000이 되니까 답은 98분의 83. 그다음에 주머니 속에 흰 공이랑 검은 공 다 해서 8개래요. 근데 여기서 2개를 꺼내보고 뭐 이런 시행을 반복했더니 4번에 3번 꼴, 앞으로 요런 표현 있잖아. 뭐뭐뭐의 뭐뭐꼴, 이거는 확률을 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분모는 뭐냐면 8개 중에 2개를 고르는 상황이니까 8C2가 정해졌고, 그 중에 어떤 확률이 주어진 건데 요게 지금 4분의 3이라는 거죠. 확률이 4분의 3. 근데 어떤 확률이냐면 그게 이제 뒤에 설명이 돼 있어. 2개 모두 흰공일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흰공의 개수를 모르잖아. 그거를 내가 X개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흰공에서만 2개 고르는 이런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분모나 분자가 위에서 똑같이 C, C 이런 식으로 같다면 굳이 뭐 8, 7에 2, 1 나눠서 계산해서 28, 분자도 X에 X만 1 나눠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P로 보시면 됩니다. 8P 2분의 C, 뭐 XP 이런 식으로 보면 되니까 그냥 8, 7에 X, X만 1 보면 돼. 그래서 이게 4분의 3이다. 그래서 양변에 좀 곱해볼까? 8 곱하기 7을 8, 7 곱해보면요. 여기가 지워져서 얘가 42 나오는데 그럼 X가 7이겠네. 7, 6에 40이니까 따라서 답은 7개. 그다음에 요렇게 지금 보니까 원 안에 점이 들어온대요. 근데 원 안에 들어오는 이 점의 개수를 다 셀 수 없잖아. 그치? 아까도 말했지만 그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점들이 다 모이다 보면 결국 요 원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결국 넓이분의 넓이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넓이인 25파이가 분모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P로부터 5로부터 거리가 2에서 3 사이래.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반지름이 2짜리인 것부터 반지름이 이렇게 3짜리인 것까지 만 모아놓으면 그 영역의 면적은 이렇게 되는, 즉 반지름이 3짜리인 원에서 반지름이 2짜리 원을 뺐다. 9파이에서 4파이를 뺀 5파이가 되겠네. 그러면 답은 5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1부터 20까지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그럼 분모는 20시 1, 즉 20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또는이면 합집합이죠. 합사건. 그렇기 때문에 3의 배수 개수 세보자. 3의 개수는 20까지 6개 들어있을 것 같네. 그 다음 4의 배수는 5개 들어있는데 마지막에 한번 빼준다. 교집합 있죠. 교사건.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이죠. 지금은 3의 배수, 4의 배수 교사건은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은 12의 배수니까 한 놈밖에 없어. 그래서 20분의 10이네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네. 그 다음 162번. 어쨌든 전체 하나, 4개, 3개, 2개면 9개잖아. 그럼 거기서 2개를 꺼낸다고 했으니 분모는 9C가 되고요. 그 2개가 모두 같은 생이고는 3가지 있겠네. 여기서 2개, 흰 공만 2개 거나 더하기 붉은 공만 2개 거나 검은 공에서만 2개 뽑는 이런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9C는 98을 2일로 나눈 36이고요. 4C는 6이고요. 3C는 3이고요. 2C는 1이니까 36분의 10인가요? 그러면 약분하면 18분의 5가 되겠네. 164번에 보니 표현이 있네. 그치?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 전체에서 반대말을 뺄 거야. 확률에서의 전체는 항상 1이기 때문에요. 1에서 빼주면 돼. 분모는 뭐냐면 10개 중에 3개를 뽑는 10C3. 그런데 적어도 1개가 당첨제비다의 반대말이 뭐냐면, 즉 여사건이 뭐냐면 3개 모두 꽝이라는 거죠. 꽝에서만 3개 뽑는 거야. 근데 당첨이 3개라고 했으니 꽝은 7개일 거 아니에요. 결국 그 7개에서 3개를 뽑으면 모두 꽝이겠죠. 그래서 계산할 때 이것도 P처럼 생각하면 19, 8에 7, 6, 5 해주시면 더 쉬워요. 그래서 뭘 해볼까? 3 나누면 2, 3 나누면 3. 그리고 또 지워지는 게 5랑 10이 2로 지워지겠네. 그러면 2랑 2가 한 번 더 지워지면서 분모는 24분의 7이잖아. 마지막으로 1에서 빼준 24분의 17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166번 1부터 10까지 10장 중에 2장을 고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분모는 10C2가 될 거고요. 그 중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인 걸 구해보래. 사실 곱이 짝수인 거는 하나 짝수여도 되고 2개가 짝수여도 되잖아. 그래서 물론 구할 수도 있지만 곱이 짝수인 경우는 대부분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여사건이 곱이 홀수이기 때문에
곱이 홀수려면 모든 애들이 다 홀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구하는 게 훨씬 쉽단 말이지. 그래서 확률의 전체는 항상 1이잖아요. 거기서 여사건을 빼볼 거야. 여사건은 홀수에서만 2개를 고른 상황이죠. 즉 1부터 10까지 홀수가 5개 들어있으니까 거기에서 2개 고르는 상황을 빼주자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45분의 10이니까 9분의 2거든요. 그래서 1에서 9분의 1을 뺀 9분의 7이 답이 될 거야. 그 다음 마지막 168번. 1부터 50까지 중에서 하나를 뽑은 거니까 분모는 50이 될 거예요, 일단. 사실 이 문제도 적어도라는 표현이 없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쉬운 문제가 되는 게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풀려고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래가지고 막 50까지 다 써놓은 다음에 4의 배수를 다 제껴. 4, 8, 12 이런 식으로 다 제끼고 5의 배수 다 제껴. 50 이런 식으로. 남은 걸 다 세. 막 이렇게. 너무 빡세잖아요. 중간에 틀릴 확률도 크고. 그리고 지금은 50이지만 500까지로 세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사건으로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1에서 뺄 거야. 반대말을. 근데 그 반대말을 빼기 전에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말이 이건 거잖아요. 4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의 여사건을 구하는 거니까 드모르간에 의해서 숑숑숑 주면 얘는 4의 배수 합집합 5의 배수가 되니까 구하기가 쉬워졌죠. 1부터 50까지 4의 배수는 총 12개 들어있고 1부터 50까지 5의 배수는 10개 들어있고요. 마지막 빼줘야지 교집합 하나를. 공배수는 20의 배수이기 때문에 총 2장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50분의 20, 즉 5분의 2니까 1에서 5분의 1을 뺀 5분의 3이 최종 답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제 몇 개를 풀어봤으니, 예제 몇 개를 풀어봤으니 이제 너희들이 유제를 한번 풀어봅시다.